자,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자, 테슬라 지난 밤 불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 주 참 매일매일이 다이나믹한데요. 어제 시장 좀 좋았죠. 시장 심리가 자금이 조달될까 해서 조달된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하락의 주범이 오라클이었잖아요. 오라클 자금 조달이 트리거가 되면서 이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금 조달 괜찮나 하면서 이렇게 폭락이 왔었는데요. 근데 하루 만에 그 조달된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는 자금 조달 우려가 이제 뭐 재료 소멸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 이 부분 이제 협상이 임박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중동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후퇴하면서 좋았죠. 어제 이 두 가지가 다 좋았습니다. 자, 스페이스X 상장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 IPO 이 하면서 시장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 조달된다라는 거구나. 라고 시장이 좀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자금이 어떻게 조달될까에 좀 매몰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조달된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로 생각의 방향이 이동을 했고요. 시장은 이제 다음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결국 어딘가에서 나와서 자, 컴퓨팅을 만드는 데 쓰일 거고 자, 그러면은 반도체나 전력이라든지 뭐 냉각 광통신, 뭐 양자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 AI 혁명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은 이 조달된 자금으로 컴퓨팅과 지능을 구축하는 인프라 밸류체인에 집중할 시점이다라고 시장이 답을 내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스페이스X 이제 상장 카운트다운이죠. 그런데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 엑기스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옵션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죠. 제가 어제도 옵션 말씀드리면서 자, 이 빨간색 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공포 그 자체였죠. 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자, 공포 구간이었습니다. 근데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제 이런 공포 구간에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세력들은 옵션 포지션 오히려 내려오면 받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900 콜옵션 어제 또 추가로 매집된 상황들이 포착이 됐고요. 자, 여러분들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자, 테슬라 콜옵션 이번에는 $850에 자, 76,000 계약 이상 새롭게 또 매집이 됐습니다. 자, 느끼시겠지만 $850, $900 콜옵션이 계속 지금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반등해서 해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고래들은 좀 중장기 포지션으로 좀 멀리 바라보고 크게 세게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매집으로 보여지고요. 자, 더 정확한 거는 오늘 밤 본장 시작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이런 포지션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본인의 매매에 녹여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서도 냈고 이제 정말 카운트다운이죠. 자, 그리고 이 스페이스X와 지금 굉장히 비싼 가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뒷받침하는 증거가 하나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일론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xAI를 장기적으로 하나의 전략적 생태계로 묶기 위해 지배구조를 재설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배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테슬라 주주에게는 매우 강한 이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일단 스페이스X의 과거 주식 구조를 보면
텍사스 주정부 사이트에서 스페이스X 관련 법인 서류들을 좀 돌려보면요. 과거 구조에서는 상장을 준비한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여러 투자자마다 다른 주식 클래스가 존재했고 이는 전형적인 비상장 회사 구조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자, 비상장 회사는 외부 주주와 시장의 감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복잡한 주식 클래스가 유지되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5년 여름 3분기 전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복잡한 주식 클래스들이 정리되고 구조가 단순화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자, 이거는 IPO 또는 더 큰 합병을 위한 사전 정리 작업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업이 상장을 하거나 대형 합병을 준비할 때는 지분 구조와 의결권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비상장 구조를 그대로 시장에 내놓기 어려워요. 테슬라 주주에게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스페이스X의 IPO 자체보다 그 이후의 시나리오 때문이에요. 스페이스X가 이 단독으로 상장되는 것을 넘어서서 향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 xAI가 하나의 지붕 안에 들어가는 구조로 지금 짜고 있다는 거죠. 판을. 즉 단순한 로켓 회사의 IPO가 아니라 테슬라와 스페이스X, 스타링크, xAI, 그록, 로보택시, 옵티머스, AI 데이터 센터, 우주 인프라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플랫폼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론 머스크의 의결권 구조인데요. 스페이스X에서 약 85%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테슬라에서는 약 20%의 의결권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일정한 비율로 합쳐질 경우 자, 일론이 합산 회사에서 약 52%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자,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요. 자, 50%를 넘는 순간 회사는 사실상 이 지배주주가 확실한 회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맞추는 지금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같은 수치는 테슬라 주주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지배구조 리스크가 컸죠. 델라웨어 법원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의결권 자문사, 정치적인 공격, ESG 프레임, 언론 리스크 등 외부 변수에 솔직히 많이 흔들렸어요. 일론이 회사의 핵심 인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보상안이라든지 이런 장기 전략을 추진할 때마다 외부 주주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자, 테슬라의 장기 성장성은 일론의 비전과 실행력에 크게 의존하는데 정작 이 일론의 통제력은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았던 거죠. 자, 만약에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xAI가 다 같이 합쳐진 구조에서 일론이 5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를 한다면 자,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라는 겁니다. 단기 주가라든지 분기 실적, 기관 투자자의 눈치, 의결권 자문사의 압박보다 훨씬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로보택시, 옵티머스, AI 인프라, 우주 인터넷, 자율주행 데이터,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사업은 전부 다 단기 실적보다 장기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영역이죠. 자, 이런 사업은 일반적인 전문 경영인 체제보다 창업자 지배 체제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xAI가 왜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X와 먼저 결합했느냐인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xAI는 테슬라랑 더 잘 어울립니다. 테슬라는 FSD, 옵티머스, 로보택시, 차량 내 AI 제조 자동화 등 AI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xAI가 처음부터 테슬라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시 테슬라가 트위터와 xAI를 직접 흡수를 했다면 엄청난 주주 반발과 법적 리스크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왜 자동차 회사가 소셜미디어와 AI 회사를 사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xAI가 스페이스X와 결합을 하고 이후 스페이스X가 IPO 또는 더 큰 합병의 중심축에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xAI 이 자체가 테슬라에 직접 떠넘겨진 부담이 아니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 우주 데이터 센터,
이렇게 연결된 전략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이후 테슬라와 이 스페이스X, xAI가 더 큰 구조로 합쳐질 경우 테슬라는 논란 많은 인수자가 아니라 거대한 AI, 로봇, 우주 인프라 플랫폼의 핵심 축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주주에게 중요한 점은 테슬라가 이제 스페이스X의 덕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스페이스X가 이제 IPO 할 텐데 IPO 이후에 테슬라와의 전략적인 결합 또는 합병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테슬라 주주는 간접적으로 스페이스X, 스타링크, xAI의 가치 재평가에 노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테슬라의 멀티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벤트죠. 그리고 일론이 높은 의결권을 확보하는 게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라 테슬라와 합쳤을 때 50% 이상의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 일론이 장기 비전을 흔들림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라는 거죠. 물론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아직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가능성을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가 현실화된다면 테슬라 주식은 단순 전기차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일론 생태계 전체의 핵심 지분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테슬라 주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보유한 게 아니라 피지컬 AI와 우주 인프라 시대의 중심 기업을 보유한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5%와 20% 이게 합쳐졌을 때 52%가 나오는 이 수치도요. 단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아는 월가의 이런 큰손들은 테슬라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850, $900 이렇게 콜옵션에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변동성으로 주가가 조금 힘들었지만 이 위에 전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지금 좀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테슬라 계속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테슬라로 제대로 된 수익, 기왕이면 위쪽에서 더욱더 많은 수익을 챙겨서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옵션 세력의 움직임과 추가적인 모멘텀들 계속해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다 끝내놓고요. 시나리오대로 대응만 해 나가시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 이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을 캐치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자, 지금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주가는 올타임 하이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1도 안 되는 종목이 쭉 올라가가지고 $214 넘게 올라갔습니다. 뭐 단순 계산하면은 200배 넘게 오른 종목이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자, 엔비디아는 이 AI 시대의 연산 병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자, 기존 CPU만으로는 이 GPT, 챗GPT 같은 대형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추론하기에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죠. 그래서 빅테크나 클라우드 기업, AI 스타트업들이 전부 더 많은 GPU를 사야 했고요. 그 수요가 엔비디아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 병목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엔비디아다. 자, 그럼 AI 시대잖아요. 그 다음 병목은 어디냐? 자, 투자자는 이런 걸 잘 찾아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AI 시대의 병목은 전력이다. 그 다음 병목은 전력입니다. 자, 전력 소비가 공포스러울 지경이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 전력 소비가 되고 있길래 이 난리냐? 자, 일단 AI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일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우리가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던지 뭐 우리가 소비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로그 기록들은 일반 데이터 센터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잘 안 와닿으시죠? 자, 여기 이걸 보시면 이게 NVL72 이 렉인 들어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냉장고보다 조금 더 크죠. 근데 이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13만 와트라고 해요. 상상이 안 가죠.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고성능 기준으로 10,000에서 2만 와트면 충분한데요. 거의 이거는 최대 13배의 전기를 잡아먹는 이 AI 데이터 센터 안에 얘가 수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데이터 센터는요, 확 전기를 썼다가 또 전기를 안 썼다가 이게 구별이 가능한데 AI 데이터 센터는 풀로 써야 돼요.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자, 일론이 1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죠. 1기가와트면요, 이게 6,000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500메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인구 30만이 거주하는 천안시를 감당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전력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가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업체가 나오겠죠.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비싼 고철 덩어리입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전력 병목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기존의 변압기와 정류기, 인버터, 배전반을 여러 단계로 거치던 구조를 SST, 이 분산형 전자식 변압 체계라고 해서 하나의 전력 전자 플랫폼으로 줄이면요, 이 설치 공간, 변환 손실, 전력 제어 복잡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이 관련 회사고요.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에 차세대 병목을 잡는 회사, 엔비디아는 이 연산 병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는데 이 전력 병목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회사가 어디냐? 앞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을 영상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또 수급이 꼬일 수도 있고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구독자 혜택 3가지 제가 넣어놨죠. 필요하신 분들만 여기다가 받으실 번호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010 땡땡땡땡 뭐 입력하시면 되고요.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뭐 주가의 수익에 연결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실 분들은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수익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